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생 피어스 이승환 인사드립니다. 벌써 6월이 됐고 그동안 날씨가 조금 선선했는데 이제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에 각자 인생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인생도 많이 피어나는 영상 보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11일자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증시 상황과 그 다음에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경제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저희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자면 6월 11일자 208일간의 운영 성과가 금액가 중 수익률로 6.51%로 전주 대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으로 환산했을 때는 10.92%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대비 1.75%라 상승이 되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나스닥의 성과가 여기 반영되면서 나온 것인데 그 내용들은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산이다 보니까 벌레가 되게 예쁜 벌레가 막 날아다니고 가끔 들리시죠? 꺼우는 소리도 들리고 뭐 저번 비디오 보니까 파리가 막 제 옆에 왔다 갔다 하던데 큰 게 이만한 게 자연 경관과 함께 오늘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좋은 성과가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게 전월 대비 0.6%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공급이 따라와 주지 못해서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물가가 상승하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주인 아저씨께서 다녀가시는 바람에 인사를 하셔가지고 이거 보통 때 같으면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 NG로 끊고 가겠지만 저는 그게 안 되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주에 나왔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가 전월 대비 0.6% 상승했고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이해가 이제 시장에다 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니까 채권, 물가라고 하는 건 돈값도 물가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텐데 되려 금리는 내려가고 나스닥 같은 그 지수의 상승으로 지난주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볼 때는 미국 정부가 돈 좀 그만 풀어도 되지 않냐, 돈 그만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GDP라는 그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이 돈을 그만 풀게 되는지 명확한 나름의 지표, 뷰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면 어떤 기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GDP라는 게 Gross Domestic Product, 그래서 Produce, 그래서 국내 총생산인데 이게 생산이기도 하지만 물건을 누군가 만들었을 때 그것이 팔려야 생산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만들면 누군가 사주는 거죠. 예를 들어 기업이 만들면 소비자가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산다, 사는 관점, 소비 관점에서도 GDP를 공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소비자의 지출과 자본의 지출과 정부 지출 또는 총 투자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나와요. 순수출이라는 것은 뭐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나누면 순수출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좀 재밌는 게 정부의 지출과 총 투자가 GDP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썼다. 예를 들어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 이것도 경제 성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미국은 성장에 제한이 없죠. 돈을 그냥 풀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과 다른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른 조건 하에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작년에 GDP 상황을 보자니까 작년에는 2020년 3분기에 GDP 성장률이 미국은 33%였어요. 사실 그때 코로나가 2분기에 생겼고 3월 달에 그 다음에 3, 4, 5 지난 6, 7, 8 이게 3분기잖아요. 3분기 때 코로나가 완벽히 회복된 게 아닌데 GDP 성장률이 33% 분기당.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살아나거나 노동자들이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성장을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노동자의 노동 대신 돈 풀기를 위한 성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때요?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 대신 돈 풀기로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돈 풀기 대신 노동자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심할 만한 수치가 나와줘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도 돈을 그만 풀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미국은 마음껏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풀린 돈이 주가로 가서 주식을 밀어 올리고, 여기서 돈 번 거를 다시 이제 좀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이걸로 소비를 하는 이런 이제 원만한 그 순환 사이클을 가지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수치상으로 이제 민간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쓸 수 있게 되기는 했는데, 돈을 쓰려고 막상 보니까 이게 제품을 쓸 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쉬고 그러는 바람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가 많이 팔렸냐, 그렇지도 않고 중고차가 많이 팔리면서 뭐 물건값이, 물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신제품보다는 중고제품에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런 일들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는데,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려면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이 물건을 많이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 그러면 이제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전 세계 제조업 넘버원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그 원유 가격 상승이나 철광석 가격 상승들 때문에 제조를 원활하게 진행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조를 많이 원만하게 못하니까 미국으로도 원만하게 그 제품이 공급되지 않고, 그래서 물건이 귀해지는 통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 PMI 수치상, 즉 그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회사가 물건을 찍으려면 요러요러한 걸 미리 사야 돼 해서 이제 우리 물건 주세요 라고 했었던 그 구매 담당자들의 그 주문율, 이게 이제 PMI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PMI 수치상 미국 제조회사들이 물건을 오더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오더한 게 보통 중국 쪽이나 이런 제조업 쪽에 많이 이제 그 주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많이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서 다시 가동돼서 밀려 있었던 주문량 해결해 나가는 게 어느 수치까지 돼서 이게 잘 풀리는 상황까지 가야나 진정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동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조와 소비, 이 둘이 서로 잘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생기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 연준의 옐런도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공급이 원활하고, 그래서 소비가 원활해서, 소비가 원활하니까 기업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서 기업이 또 다시 좋은 제품 만들고 소비를 또 하고, 이런 방식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 요때까지는 연준에서 돈을 푸는 작업을 확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조업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전염병이 오니까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 라인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염병이 오거나 말거나 제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자동 생산 설비가 필수다. 그리고 자동 생산 설비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뭐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또는 그런 뭐 구글이든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그 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는 이런 그 새로운 제조의 트렌드가 이제 생기게 될 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덜 고용이 되고 자동화 설비가 돌아가는 상황이 될 거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노동자들의 노동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당연한 그런 예상이 됩니다. 여튼 그 자동화 설비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빅테크 회사들은 거의 다 나스닥에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은 GDP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돼서 원래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그 빅테크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로만 성장했었는데,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전통 제조업의 자동화 설비에도 이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회사들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설비 기기들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게 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지 않겠느냐, 당연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나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피어슨 포트폴리오에는 나스닥 그 ETF가 들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하죠. 연준에서 15, 16, 17일 3일간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발표하는데 15일, 16일간에는 돈 풀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차차 줄여갈 시기가 언제쯤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할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17일 날은 그 요즘 뭐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예상으로는 아마 이번에도 비트코인 ETF는 승인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기대 심리에 올랐다가 그날 발표 나면 일단 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미국 시간 15, 16, 17일은 한국 시간으로 16, 17, 18일 이렇게 되겠죠. 오늘이 13일 일요일인데요. 14, 15, 16, 17, 18. 그러니까 금요일 날 되면은 ETF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앞으로 한 주간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뉴스들을 저도 이렇게 많이 살펴보죠. 경제 관련돼서 이야기를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뉴스를 많이 보는데, 뉴스를 많이 보면 뭔가 이렇게 뷰가 좀 맑아지면서 또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이 생각과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저 생각과 저런 의견이 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막 충돌이 나요. 그러면은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고 그뭐 속 시끄러운 현상을 체감을 하게 되죠. 이게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가는 동안에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면 그 집안에서 계속 뭔가 그 잡음이 나는 그런 집안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체감이 있을 수 있죠.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뭐 조용하게 차 한잔하거나 이러기 어려운 심적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심적 상태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 경제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은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은 그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것 때문에 내 주관이 흔들리니까 투자가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두 달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경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는 인플레이션이 끝이다, 누구는 인플레이션이 시작이다, 뭐 이건 잠깐이다, 아니다, 뭐 연준이 돈 풀기 그만두면 어쩌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건 인플레이션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뭐냐, 돈의 양이 많아져 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의 양이 많아지는 것, 그게 인플레이션이기도 해요.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베팅하면 돈을 벌겠죠. 그래서 돈의 양이 많아졌지만 이 많은 돈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인덱스 지수 같은 데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에 베팅하는 투자라면은 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우리가 딛고 가는 거니까, 이런 투자는 기본으로 내가 얼마 정도 해놓고 나서 뭐 비트코인을 하시든 개별 주식을 하시든 투자를 하신다면 큰 모양새에서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또 뉴스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산을 운용해 보면서 비트코인이 인덱스 같은 거, 죄송합니다, 실수했어. 그 S&P 500 인덱스 같은 것들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그 성과가 내가 체감될 때, 왜냐하면 어플 같은 데에 내 돈이 늘고 주는 것들 때문에 단순히 머리나 눈으로 또는 뭐 기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 와닿잖아요. 그렇게 와닿는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 시장, 자금의 이동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왜곡 없이, 그리고 나름의 주관을 키워가는 나름의 경제관에 대한 주관을 키워갈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그 자체에 투자하는 그 인덱스 투자 꼭 권장드리고요. 그런 것에 적합한 것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피어스원 모델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서머리를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있을 경제 뉴스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인덱스 투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투자한 ETF 투자, 이런 것들 한 번 더 중심을 잡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